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루도고레츠 대 츠루베나 축구와 관련하여서 준비했습니다. 루도고레 팀은 처음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곳입니다. 츠루베나 팀은 조 예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루도고레 팀은 불가리아 국가대표 주전의 응포워드인 데스포도프의 동점골로 미트올란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한 수비적인 경기의 운영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곳입니다. 데스포도프와 텍프테이 등의 선수가 스피드가 있으며 돌파가 되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있는 플레이들이 모두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세를 잘 막아낸 팀입니다. 츠루베나 팀은 홈에서 열리게 된 처음의 경기에서 포르투갈 클럽인 브라가를 제압을 하였으며 로디치의 선제골 이후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카타이다 팀에게 승점 3점을 안기는 중요한 골을 넣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시즌부터 유럽의 대항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증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드라고비치의 가세 이후에 수비력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고 산호국가 중원에서 터프한 맨마킹 능력을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루도고레 팀이 유로파 레벨에서 공격적인 스포츠를 하는 팀이 아니고 츠루베나 역시나 원정에서 공격의 기여를 올리긴 어렵습니다. 루도고레츠 츠루베나에 있어서 승패에 대해서는 갈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츠루베나 팀이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임할 수는 있는데 루도고레 역시나 좋은 이선 자원과 더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만우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두 팀이 다소 웅크리고 경기에 임해서 중원의 싸움을 치열하게 펼칠 것이기 때문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PFC 루도고레츠 팀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면 조에서는 2위 승무패 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번에 1차전 경기에서 미트윌란과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은 38대 62 슈팅 수는 3대 17로 일방적으로 밀려버린 경기였고 이번에 라운드 또한 비슷한 경기력을 가져갈 경우에 고전할 경기임이 틀림이 없는 곳입니다. 흐름마저 저조하며 지난 공식전 4번의 경기에서 2승 1무 1패에 그쳤고 2승을 거둔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수비의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건실한 경기력의 규현을 기대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또한 전력의 누수까지 감안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력의 자원인 쿨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윗선에서 날카로운 공격의 전개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루도고레츠 츠루베나 축구에 있어서 높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1득점입니다. 결장자는 쿨리 완델손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츠루베나 츠베즈다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서는 1위로 승승승무승의 기록이고 상대팀에 대해서 전력은 뛰어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몸값인데 2배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원정에 대한 분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 시즌에 있어서 유독 원정의 경기에서 수비 제어에 애를 먹은 팀입니다. 후방의 자원들이 성급한 수비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며 미드필드진 역시나 퍼포먼스 널뛰기가 심한 편입니다. 이 실점에 대한 생각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를 할 만한 공격력에 대해서는 매우 잘 갖춰진 팀으로 지난번에 공식전 8번의 경기에서 7승 1무라는 가공을 할 만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도합을 하게 되면 21득점을 올렸습니다. 최전방의 공격수가 잘 버티면서 상대방의 센터백을 묶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원들이 과감하게 공격이 가담으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루도고레츠 츠루베나에 있어서 이 선수들의 능력들이 경기에 잘 습득이 된다면 멀티 득점에 대한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부카노비치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은 경기라는 말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근소 전력의 우세를 갖춰버린 즈베즈다가 상대방을 몰아치긴 하겠지만 원정의 분리와 수비 기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낙승을 점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는 방증으로 그렇다고 하여서 루도고레츠 선전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선전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에 비해서 최근의 일정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에 대한 누수까지 겹쳐버린 곳으로 어느 곳이 이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가 이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며, 즈베즈다 팀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루도고레츠 츠르베나 축구와 관련하여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해주시게 되면 이 전전의 경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가 대 미트윌란 축구와 관련하여서 준비했습니다. 브라가 팀은 츠르베나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홈에서 열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미트윌란 팀은 루도고레와 비기고 난 다음에 원정의 일정에서 뛰는 것으로, 브라가는 츠르베나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의 강팀으로 처음에 경기를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으며, 그렇지만 원정에서 슈팅을 20개 가까이 시도를 하면서 그들의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갈레노 호르타가 상대방의 수비를 90분 내내 공략을 하고 마르틴스와 피아존 등 호르타를 지원을 할 선수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홈에서의 첫 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트윌란 팀은 홈에서 루도고레를 완벽하게 압도를 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공격에 대한 기회를 내주지 않았고, 이뿐만 아니라 90분 내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많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센의 골 외에 추가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브루마도와 파울리뉴 등의 기대를 모았던 공격진의 결정력이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브라가 팀의 승리를 할 확률이 더 높으며, 미트윌란 팀은 지난번에 시즌 챔스에 진출을 하는 등 최근에 유럽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브라가 미트윌란에 있어서 그렇지만 원정의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라가 상대로 고전이 예상이 되며, 에반데르가 최종의 수비를 보호를 하면서 승점 1점 경기를 원하긴 하겠지만 피아존과 호르타가 뛰어난 개인기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홈팀이 유로파 예선에서 첫 승을 따낼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곳과 관련하여서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게 된다면 스포르팅 브라가 팀은 조에서 4위를 자리를 하고 있고 승무 패승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선에서 즈베즈다에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불안한 대회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근에 공식전 4번의 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한 곳으로 선전을 할 가능성을 그리 높게 점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팀은 수비의 부상자도 크게 작용을 할 예정으로 여러가지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주전의 수비수 세케이라 선수가 부상의 여파가 커서 상태에 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카르모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목을 부상을 당하여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대체 자원의 경기력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는데 일실점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팀에 있어서 강점은 공격은 잘 터주고 있는 중입니다. 브라가 미트윌란 축구에 있어서 주력의 자원인 호르타 선수가 2경기를 연속으로 공격의 포인트를 만들면서 주춤을 하였던 흐름을 반전을 시켰습니다. 1선과 2선의 자원들 또한 강공구현의 고삐를 당기고 이 선수들의 시너지가 경기에 묻혀서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게 되면 무득점에서 멈출 경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장자는 카르모 세케이라 카스트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FC 미트윌란 팀인데 조에서는 3위를 하고 있으며 승무승 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상대방에 비하게 되면 전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여서 몸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치는 곳입니다. 승점 3점을 오롯이 따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일정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이 팀에 있어서 공격의 기복도 다소 존재를 하는 곳입니다. 다득점과 최소의 득점 생산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중으로 그만큼 1선과 2선에 있어서 라인의 퍼포먼스가 널뛰기가 굉장히 심한 편으로 상대방의 수비의 대처에 대해서 경기력이 크게 바뀐다는 방증입니다. 다득점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미 떠나버린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듯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팀의 수비 대처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브라가 미트윌란에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좋다가 아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공식점 3경기를 전부 다 클린시트로 맞춰버린 곳으로 소비진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과 라인의 간격을 좁혀서 상대방이 공격을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팀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수비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대량적으로 실점을 내주게 되고 무너지게 될 확률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적으로 우세를 갖춰버린 브라가 팀이 상대방을 몰아치게 될 준비를 확실하게 맞춰버린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수와 수비수 밸런스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곳으로 1차전의 패배와 더불어서 최근의 일정에서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로 꼽힐 수 있습니다. 미트윌란 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격의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건실하게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당연히 힘이 든다는 것이 핵심이며 무승부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으니 이 점 또한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브라가 미트윌란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두 팀에 대해서 애정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에 있어서 맞다 아니다 라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아보신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